자, 마지막 외침 26호인데요. 26호 자연의 징조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죽음이 시작되는 곳, 이렇게 제가 달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살피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의 지금 현재 위험, 실체가 되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한국 원전은 어떤가? 한국 원전도 지금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 위험성, 그리고 지금 그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 윤범호 집사님께서 그 연극하시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와요. 따라해봐요. 뭐라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별거 다 따라하고 있는 이런 거. 거기서 나왔던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을 통제불능으로 이끌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바이러스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분량이 제법 돼서 이것과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이것 두 개를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한국 원전의 위험성까지만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이 된 후쿠시마의 공포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을 제거하는데 자원봉사자로 투입됐던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사진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트위터에 올라와 있던 글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캡처한 건데요. 손에서 피가 이렇게 새어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 제거 자원봉사자는 혈액이 갑자기 피부 밖으로 후루룩 떨어진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트위터에 그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어, 여러분 이제는요, 후쿠시마가 어떨 거다,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던 때는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죽음의 공포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아니 현실이 된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김찬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방사능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다. 이게 뭐냐면요. 기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이 그 이제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출하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비호 아래, 뉴월드 오더의 비호 아래 이제 무제한 오염 방사능을 태평양으로 흘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흘려보낸 오염수의 그 요오드 농도가 6.3 베크렐입니다. 이것은 한국 법정 기준치 2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따르면요, IAEA와 ICRP는 1년간 성인이 받는 방사선 양이 1밀리 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이 방사선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를 각각 1cc당 0.03 베크렐, 0.04 베크렐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흘려보내는 오염수의 그 요오드 농도가 6.3 베크렐입니다. 약 210배에 달한다. 한국 법정 기준치. 이렇게 요오드 농도가 높은데도 일본은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방사능을 바다에, 태평양에 무단으로 지금, 무단은 아니죠. 국제사회가 비호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 즉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어,
여러분, 일본 방사능 사태는요,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요, 누구도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떤 나라도, 어떤 과학자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바다를 그냥 오염시키게 그냥 내버려야만 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 웃기는 세상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뒤에 일본이 태평양으로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큰 위협으로 돌아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30km 내 버섯에서요. 그 버섯의 88%에서 세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최고 많은 것은 12만 4,900 베크렐이 검출됐답니다. 자, 10개를 채취를 한 겁니다. 샘플을. 10개 중에 9개에서 엄청난 양의 세슘이 검출됐고요. 그 9개 중에 최고는요. 12만 4,900 베크렐이 버섯에서, 바다가 아니고 버섯에서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나가사키 대학 원포쿠 장애의료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카무라 교수 그룹이 후쿠시마현 과하우치 마을에서 154점의 버섯 방사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88%에 필적하는 136점의 버섯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가장 농도가 높았던 푸른 끈적 버섯에서는 1kg당 12만 4,900 베크렐이 검출됐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요. 일본 정부가 지금 무슨 희한한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지역을 사람이 살지 못했던 지역이라는 그 꼬리표를 떼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바로 이 가와우치 마을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약 1,400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자회견 도중에 아키타 지사라는 사람이요. 고통스러운 코피를 쏟는 장면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차 작가님께서 여기 몇 초에 나온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사진만 보시면 이렇게 기자회견 도중에 갑작스럽게 코피를 쏟습니다. 자, 15분 30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航空新報社の小原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じめに知事の発表。無理なんですね。 자, 이렇게 잘 얘기하고 はっきり、 있습니다. 田中角栄さんじゃないけども、もう産業をね、地方に分散して、やはり地方のね、拠点地域を各県に一つずつ作るだとかね、そういう発想ないとね、無理なんですね。ということで、かなり大くくりの、政策提言です。少子化、人口減については。ちょっと鼻血で、日の当たりがね、鼻血出るんだよ。ちょっと待って。これ、ウィズね、これ、あまり騒ぎすぎて。 이게 여러분 지금 이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방사능이 보여주는 죽음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그 공포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일본 국토의 오염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쿠시마가 어디까지 지금 되었는지. 자, 이게 일본 국토의 오염 지도입니다. 이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2014년 4월 29일자에 게재가 된 건데요. 일본 전 국토의 3분의 1이 이미 심각한 오염에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러니까 3분의 1은 심각한 오염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그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킬로그램당 그 세슘치가 그 높은 거.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일본 국토의 3분의 1은 거의 심각한 오염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란색도 위험한 거거든요.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일본 국토 거의 다를 덮었지 않습니까? 절반 넘는 곳이 노란색입니다. 녹색도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처럼 일본 국토가 지금 전 지역이 지금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 이게 2013년 네이처의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일본 문무성이 발표한 자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일본 문무성이 발표한 자료고요. 오른쪽이 네이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이 심한 곳이냐면요. 특별한 영향이 없답니다. 그냥 후쿠시마 그쪽이 조금 위험할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괜찮답니다. 일본이 이런 나라입니다. 일본이 이런 나라입니다. 죄송하지만 문창국 후보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문창국 후보가 우리나라 2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나쁜 민족이다. 그리고 정부도 굉장히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지금 어떤 나라인 겁니까? 그런데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뭐 개화시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지금 얼마나 나쁜 나라인 겁니까? 전 세계를 다 죽이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 물론 제가 조선 왕국 쪽 붕당 정치하고 뭐 관료들이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을 비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쁘죠. 그러나 이 지구상의 정치인들, 이 지구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부패하지 않았던 나라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유럽, 미국, 과거 무슨 교황청 시대, 중세 시대 카톨릭이 장악하던 어떤 시대, 모든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한 군데라도 있냐고요. 지구 역사상. 그런데 왜 유독 한국 관료들이 부패한 것만 확대해서 우리나라 이런 나라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마땅해. 이런 식으로 몰아가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왜 옳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옳지 않은 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문창극 씨 설교와 글이 나간 이후로 좀 저를 많이 안 좋게 회복교를 많이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더 증폭되는데요.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너무나 다른 방사능 인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누가 속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에 자료가 그에 대한 답을 보여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국토 대부분이 세슘 137 오염 영향권에 있다. 이게 회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본 문무성이 발표한 자료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주 나쁜, 아주 악한 그런 국가입니다. 정말 일본은 나쁜 나라입니다. 일본 관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하던 탐관오리들보다 전 인류를 그리고 일본 국민들을 소리 없이 죽이고 있는 일본과 비교를 하면요. 붕당 정치는 애들 수준입니다. 애들 수준. 탐관오리는 애들 수준입니다. 정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인들을요, 소리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만 죽입니까?
태평양으로 그 오염수를 그대로 흘려버려서 전 세계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참 나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 시각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자,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우리를 또 심각하게 하고 있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선 한 마리만 잘못 먹어도 이제 암이 걸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건 물론 2013년 1월 24일 날 기사고요. 제 마지막 외침 책에도 들어있는 건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해안에 잡은 생선 한 마리에 무려 킬로그램당 25만 4천 베크렐이라는 천문학적인 방사능 세슘이 검출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25만 4천 베크렐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개볼락입니다. 이걸 먹으면요, 그냥 한순간에 암이 걸려버립니다. 기준치의 약 이게 2540배를 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물로 섭취하는 그 내부 피폭의 경우 외부에서 방사능을 쬐는 외부 피폭보다 1000배 해롭다고 합니다. 이게 동국대 김익중 교수, 그분이 했던 강의 내용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극도의 미량의 세슘이라도 근육에 축적되어서 우리 몸의 DNA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암이 걸리게 하고요. 특히 나이가 어린 소아일수록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자, 왜 제가 일본 전 국토의 오염, 태평양의 오염, 그리고 이 생선의 오염을 보여드렸냐면요. 이제 다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밑작업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 기사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원고대로 할게요. 자, 후쿠시마 식물을 먹으면 죽는답니다. 나우뉴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쉽게 이겁니다. 그 후쿠시마 지역 쪽에서 채취한 식물을 나비 애벌레가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비 애벌레가 조기 사망 그리고 이상 증세를 보였다. 후쿠시마 지역의 식물을 먹으면 방사능이 오염돼서 죽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카시카타 이도가 후쿠시마 현의 전 시장이죠. 후타바 시장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타바 후쿠시마 전 시장이요. 나는 거의 매일 코피를 흘린다. 특히 아침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폭 때문에 코피를 흘리고 피로를 호소한다. 후쿠시마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도쿄전력과 정부의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오사카 의사인 마츠이의 증언입니다. 마츠이 씨라는 오사카의 의사인데요. 오사카시의 소각장에서 방사능 쓰레기를 태운 이후 근처에 사는 주민들 800여 명은 코피나 눈, 목, 피부 이상을 겪고 있다. 여러분, 후쿠시마가 아니고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와 후쿠시마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후쿠시마가 아닌 오사카에서도 방사능 쓰레기를 태운 이후 이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코피를 흘리는 사람들 중 68%는 어린이들이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이 코피를 흘리고 있다. 전국에서 3,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코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있다. 도쿄 신번 여기서 고라야마시에 사는 어린이들이 핵폭발 이후 코피 설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폭발은 저겁니다. 원전 폭파 이후 코피 설사, 무기력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복교회도 도쿄에서 거주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이들 코피 사건
말씀드렸죠.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화장실 가면서 코피를 흘리는 것을.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도님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성도님이 저는 한국으로 오셨으면 조금이나마, 물론 한국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에 비해서 더 많이 위험합니다. 혹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가 연약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깊은 사죄와 유감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갑상선암 확진 아동이 33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2014년 5월 18일자 기사고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후쿠시마현 아동 가운데 50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고 죽음의 공포가 현실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금수나도 못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16일까지 방사선 피폭 한도를 기존의 100mS에서 250mS로 상향 조정하고 작업했다.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자, 지금까지 일본의 후쿠시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금 죽음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 아니고 이미 죽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밑작업을 한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큰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더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밑작업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일본에서 쏟아지는 방사능 찌꺼기들을, 이런 방사능 찌꺼기 먹거리들이 한국으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사인데요. 강부자씨죠. 강부자씨가 발표한 겁니다. 방사능 일본 농수산물 3,000톤이 국내로 반입됐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2년에 2,700톤, 지난해 160톤 이 방사능이 검출된 상태로 통관됐답니다.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에 들어온 일본 수산물 중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채 유통된 물량이 3,000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 그 동국대 김익중 교수께서 뭐라고 강의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방사능은 미량이라도 우리의 DNA를 파괴하고 심각한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국내에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채 유통된 물량이 3,000톤이 넘는답니다. 3,000톤입니다. 우리들이 안 먹었을 거다.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안 먹었을 거다. 말하는 것은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도 먹었을 수 있고요. 누가 어떻게 먹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식약처는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라도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통관을 시켜주고,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반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자,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은
농산물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산물은요, 이보다 늦은, 2년이나 늦은 지난해 8월에서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그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 기준, 그러니까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반송 조치하는 것을 그때부터 수산물에 적용했답니다. 자, 그러면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지난 2년 동안은 이 수산물을, 일본산 수산물을 대량으로 지금 유통해서 국내에 반입해서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년 동안 무방비로 방사능에 쪄들은 생선과 수산물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수산물은 검사 증명서 없이 국내로 반입됐다. 과연 얼마나 많은 방사능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이제 한국 사람들도요, 곧 곳곳에서 코피를 쏟으며 각종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방사능 새우를 먹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패스트푸드 원재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헛, KFC 등은 매장과 홈페이지 상에 치즈와 육가공품 등의 식재료 원산지 및 수입국을 상세 표기한 반면 새우, 오징어, 게, 랍스터 같은 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는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스터 피자 관계자는요, 새우 등의 원산지 표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수산물의 원산지를 공개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내 법이요, 현행은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9종에 불과하답니다. 새우, 오징어, 게, 랍스터, 기타 여러 가지 그 수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상 공시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가져온 새우든 오징어든 그래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새우버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방사능 새우버거를 우리가 먹고 있을지 아마 먹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패스트푸드를 먹지 마시고요. 새우, 오징어, 게 이런 거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미 수산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시대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원전사고 가공식품 수입량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고요. 자, 원전사고 일본산 수산물이 울산 학교 급식에 사용된 것이 또 적발됐고요. 아이들 학교 급식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이 4.3톤 급식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고요. 2013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을 보십시오. 1월 달에 3,444톤, 2월에 3,000톤, 3,269톤, 3월에 3,555톤, 4월에 3,267톤, 5월에 3,636톤. 얼마나 많은 방사능 우리가 먹었을까? 자, 이 기사는요, 지금 한국에 생태가 있죠? 뭐, 명태도 다 그거 같은 건데요. 명태, 생태, 동태, 다 같은 생선인, 이름만 다를 뿐인데요. 지금 국내에 있는 생태 19은 인류부산이랍니다. 기사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쓴 건데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생태, 대구, 고등어 등이 일본에서 많이 수입된다. 열의 9은 일본산이다. 생태. 아, 참, 끔찍하죠. 그런데 후쿠시마, 이 일본 정부가 도를 더 넘습니다. 후쿠시마 남부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의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남부 이와키 지구의 생선이 8일 도쿄 스키지 시장에 첫 출하됐다고 보도했다. 여러분, 도쿄의 이 최대 시장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후쿠시마 남부 연안 생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후쿠시마에서 지금 죽음의 공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 국토가 특히 일본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심각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역시 사진으로 자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특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생산되는 이 수산물들이 너무나 많은 양이 지금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위험을, 우리도 역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원전도 결코 넋을 놓고 있기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류지의 기자라는 분이 그 그래프를 만든 건데요. 자, 고리원전이 폭발하면 3시간 내에 부산 전역이 피폭된답니다. 지금 이게 방사능 피폭 영상 시뮬레이션입니다. 고리원전이 폭발하면 3시간이면 부산이 다 끝난다. 3시간이면 부산 시민들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이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봅시다. 울진 한울 1호기 가동 중 정지. 올 들어 정지 사고만 7번째랍니다. 한수원강 기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그냥 제목만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46개 분야가 기준이 미흡하다. 원전의 기준이 미흡한 걸 쓰면 어쩌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겁니까? 국민들 죽이자는 겁니까? 국민들 죽이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원전 수리 보수에 엉터리 부품을 썼답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파문이 또 터졌다. 지난해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건설 중인 원전에 가짜 부품을 납품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후화된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가짜 시험 성적서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원전 그것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원전에서 쓰는 그 부품들은 여러분 수명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년짜리면 20년 후에는 그 원전 기기를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지 원전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 노후화된 겁니다. 그것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노후한 것을 가져다가 다시 페인트질을 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포장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새 것이라고 납품하면서 그 안에서 돈들을 원전 직원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들이 서로 논아가졌답니다.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자기 자식들 죽이는 거지요. 이게 국민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 원전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원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노후화돼서 기계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건데 나라에서 그거 바꾸라고 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짜고 치고 서로 갈라먹은 겁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기계를 페인트 칠만 해가지고 다시 부품을 껴놓고 그러면 그 원전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원전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터지는 거죠. 그냥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있는 겁니다. 고리 원전이 정전됐습니다. 12분이 정전됐습니다. 12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고리 원전이 멜트다운,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조금만 더 지났으면. 근데 이렇게 정전된 사실을 직원들이 그 원전 안에서요,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조사받으면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들의 비리들이. 그렇게 노후화된 장비를 다시 페인트칠만 해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시 갈아 끼우는 거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비리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감추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리에서 터지면 3시간 안에 부산 지역 주민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3시간 안에.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원전 사고가 지금 위기에 있는지,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못지않은 위험에 있다. 오늘 원자력 발전소 2기가 고장을 일으켜 발전이 중지되었습니다. 다행히 정전이나 방사능 누출은 없었지만 원전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10분 부산에 있는 신고리 원전 1호기가 멈춰섰습니다. 제어봉 제어 계통의 전력 공급 장치 고장 때문입니다. 국내 첫 개선형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지난해 2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지 1년 7개월 만에 첫 가동 중단입니다. 오전 10시 45분, 이번엔 영광원전 5호기에 탈이 났습니다. 주 급수 펌프가 고장나면서 증기 발생기 저수위로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 운전이 중지됐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17번째 고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 용량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2기가 잇따라 재기능을 잃자 이례적으로 본부장 2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고장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이 끝나게 되면 한수원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재가동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행히 두 곳 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고고장 0등급으로서 방사능은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비전력 30% 이상인 상황에서 생긴 사고여서 대규모 정전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전 고장이 재작년 2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겨울도 오기 전에 7건이 발생해서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 이후 하루에 원전 2기 이상이 고장을 일으킨 건 모두 25차례였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가 다 알 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가 고장난 채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발전기 부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9일 공기흡입밸브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는 지난 15일 조사단이 가동했을 때 똑같은 부위가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비상발전기는 지난달 하순 정기 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 점검이 있었거나 점검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발전기가 고장난 채 원자로가 운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전개통 전문가는 1호기 비상발전기가 고리 1호기와 함께 설치된 것으로 3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밸브 부품이 없어서 교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할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처럼, 한국의 원전 사고는 언제든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원전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것도 많이 약한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약한 수위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감은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파일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좀 자연의 징조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자연의 징조를 후쿠시마 특집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전, 1년 전 그때는 이런 멘트를 제가 썼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이런 현상들이 후쿠시마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 아닌 예측, 예언 아닌 예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 예언한 건 아니고요.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측한 것을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서 인용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 과학자들의 예측이 지금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쿠시마는, 일본은 지금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고요. 아니, 죽음의 땅이 됐고요. 저는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일본 전 국토의 3분의 1을 이미 그 심각한 방사능이 오염되는 나라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왜 쳐들어왔냐면 일본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면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그 인구 밀도를 분산시키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시 인구 밀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주를 시키지 못했던 것 뿐이죠.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겁니다. 자기들 나라 살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건데요. 근데 지금 이것이 재현되려고 합니다. 재현되려고 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그 소수의 부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을요, 강제로 이주시켜야 됩니다. 다른 나라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통해서 전쟁을 하려는 나라로 지금 복귀하고 있다. 저는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미 죽음이 되어가는 이 땅, 일본 땅, 거기서 나오는 농수산물, 그런 방사능에 쪄들은 것들이 지금 한국으로 너무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역시 뉴월드 오더의 뉴월드 오더의 어떤 전략 아래 한국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돼서 인류가 말살시켜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지금 방사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것을 대한민국 총리인 정홍원 총리는 괴담이다.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위기가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의 원전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된 부품을 새로 페인트칠만 해가지고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 넣어서 원전이 돌아가게 하고 있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원전의 이상한 현상들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을 옆에 두고
정말 죽음을 옆에 두고 오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옆에 두고 월드컵에서 와 대함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옆에 두고 그것을 못 보고 세상신이 눈을 가려버리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세상신을 우리에게서 걷어가면요 죽음의 공포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나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은 오래됐다. 사라졌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막 어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고 막 유학을 가고 뭐 돈을 이따만큼 벌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많이 살 것 같다. 내가 내 천수를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될 어떤 계획들이 저는 대단히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의 말씀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생각 그 마음만 갖고 그 마음으로 일하고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되어지는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생선 한 마리만 잘못 먹어도 암이 걸려버리는 이때인데 여러분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왔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취직했다 이겁니다. 연봉 막 1억, 2억씩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선 한 마리를 잘못 먹었습니다. 암이 걸려버렸습니다. 25만 4천 베크렐인데 그거 잘못 먹으면 암 안 걸리겠습니까? 암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암 걸려 죽어버리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박사가 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박사가 돼서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어. 그 소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좋은 집 살려고 좋은 차 살려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이 땅에서 좀 땅땅거리며 살려고 그런 식의 어떤 여러분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공부하거나 돈을 벌거나 사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 죽음이 너무나 가깝게 여러분 옆에, 우리 옆에 지금 죽음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일어날 때 죽음이 같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샤워기를 틀고 샤워할 때 죽음이 옆에서 같이 샤워기를 틀고 같이 샤워를 한다. 여러분이 출근하려고 신발끈을 묶고 나갈 때, 구두끈을 묶고 나갈 때 죽음이 같이 옆에서 자기의 구두끈을 맺고 여러분을 같이 동행해서 따라간다. 여러분이 점심 먹을 때, 된장찌개 먹을 때 죽음이 같이 옆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있다. 그렇게 죽음이 여러분 같이 옆에 있다. 라고 제가 설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게 진짜 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이렇게 죽음은 말짱꽝인 여러분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모래수처럼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만 유일하게 남는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죽음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뭔가를 거기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천국에 가자. 하나님과 함께 살 소망만 갖자. 예,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 새기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가치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회복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음이, 이 후쿠시마로부터 시작된 이 죽음의 공포가 정말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네요. 부디 우리에게 세상 신이 걷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있는 죽음의 공포를, 죽음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개인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 소망,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 그것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복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